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투매가 나왔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4%대. 코스피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내긴 했는데, 코스닥이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 투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막 성급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서둘러서 막 진입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부 발표를 일단 보고 왔어요. 5시에 했던 정부 대국민 담화를 일단 보고 왔는데 일단은 2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죠. 서울 경기에다가 플러스 인천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직 3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2단계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 12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운용 금지가 나타나죠. PC방 들어가 있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술 먹으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도 대유행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3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시장이 좀 걱정하는 바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만약에 더 나쁘게 나타났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저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게 좀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기술적 기대감, 즉 기술적 반등 또는 이제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주가가 너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든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이 지금 보면은 8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8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렸고요. 밀어버리니까 이제 투매로 쭉 하고 떨어진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게 매도가 확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 넘어서면서부터 그냥 후룩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대신에 이제 저점 라인 때 지지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과매수 국면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분봉 보시면은 2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반등 실마리가 마지막에 보이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이 상태가 사실은 이제 주가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기에서 나타나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좀 장기화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 살을 깎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투매 시점에서 일단은 대응하는 전략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 투매를 어떤 식으로 받아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투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느냐면, 투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즉 공포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집어던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같이 던지는, 왜냐면 가격이 일단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매가 한번 훅 쏟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음봉의 크기, 즉 캔들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투매는 절대로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투매가 끝나고 났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보통 투매 같은 경우는 단기적 부분에서의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단기 하락이죠. 단기적으로 물량이 확 쏠리다 보니까 이 모양새들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은 어쨌건 간에 지금 상황만 좀 개선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훅 쏟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의 기사들을 좀 많이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네, 다음번에 있는 지지선 때, 그 라인 때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양봉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가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양봉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가주면 참 좋긴 한데 이 부분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추가적인 조정을 통한 그런 저점 지지권 찾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딱 보시면 투매에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투매 속에서도 이렇게 뭐 종목들이 일단 움직인다거나 시장이 뭔가 지지점을 찾아냈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극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린 건 어쩔 수가 없죠. 많이 밀린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추가적인 매수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매수를 결국엔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반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요, 아무리 시간이 짧더라도 반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놔두지 않거든요. 쭉 떨어진 이후에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간에 일단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했을 경우 내일 아침에 얻어맞고 시작한다면 사자마자 이제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약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추가 매수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반등이 좀 약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내일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뭔가 좋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죠.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외국인들이 순 매도 전환이 됐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가지고요. 순 매수로 다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상황이 계속 좋지는 않죠.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2,000원 가까이 매수가 있다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700억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그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신이 났네요. 오늘 신나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게 되면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뭔가, 이게 좀, 그렇죠. 네, 그냥, 좀 모른 척 하면 좋겠는데, 막 티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수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일단은 단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성향이라도 이게 자금이 많다면은 지금 보시면 6,600억 순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5%만 가더라도 네, 제법 많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큰 상승보다는 단기적 상승에 조금 주력을 해서 들어온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네, 어수선하고 좋지 않고 또 연휴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부푼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네, 그냥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네요. 자, 근데 어쨌건 투매는 하루 반입니다. 투매는 하루 반. 무슨 말이냐면 오늘 투매가 나왔다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시계 얻어맞으면 거기가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러나지 말 것. 네, 투매가 나왔다 해서 겁먹고 도망치지 말 것. 왜냐하면 조만간 내 차례가 오니까, 조만간 기술적 반응이 오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좀 살펴보죠. 가장 궁금한 게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LG와 이런 종목들 막 사드렸어요. 네, 막 사드렸고, 뭔가 이제 조정이 좀 얕을 것 같긴 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그 포지션들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글쎄요. 네. 지금 뭐 단기적 부분에서의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 통째로 나타나는 모습 보면 이제 금융투자 쪽이 워낙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뜻에 거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 봐야 되겠죠. 카카오를 일단 매수를 했어요. 아까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이런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진 않았어요. 밀리진 않았는데 시장을 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심리도 다시 같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지만이 뭔가 대응하기 좀 편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런 것들만 올라갔잖아요.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10% 딩딩, 네, 아주 그냥 펄어딩딩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수익률 같은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요, 그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잠깐씩 쉬어갈 때가 있거든요. 즉 뭐 어떠한 일을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에 내가 뭐 만약에 수익을 한 30% 내고 있었다. 근데 변동성이 한 15% 나와가지고 내가 플러스 30%였던 수익률이 갑자기 15%대로 줄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매 때 나오는 그런 하락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투매가 지나가고 나서 반등이 시작될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좀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장중 반등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매수를 통해서 이 평량가도 좀 낮추고요. 비중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래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좀 받더라도 그냥 조정 받았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워낙 그지 같아가지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시장 상황이 그러하다 정도까지만 좀 아시면 좋겠네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좀 나왔죠. 5,200억 순매도인데 그 와중에서도 시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했더라 이 얘기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쪽에 대한 순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하고 조금 이제 상반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도 찾아간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장은 투매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투매는 하루 반이 걸릴 것이다 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본다면 내일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하락 출발한 포인트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바로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요, 뭔가 바닥을 잡는다거나 올라가려는 그런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이 된다면 그 타이밍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좀 낮춰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녁 8시에 네, 라이브 생방송이 있죠? 많이도 오셔가지고 무료 라이브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시고 오늘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